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중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우슬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3주 만에 뵀는데도 늘 느끼는 건데 참 매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옆집에 다들 사시나 봐. 그리고 표정들이 너무 밝고 정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행복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한 분이 휴대폰으로 수익률을 검증해 주시는데 진짜 여기 숨은 고수들이 너무 많아. 한 달에 평균 수익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 소스는 30%에서 조금 많으면 200% 수익을 낸대요. 한 달에 여기 앉아 계세요. 아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검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깜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가지 매매 방법으로 하는데 그 매매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단기 매매인데. 근데 그 한 가지 방법만 마스터해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 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더라.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너무 비교를 해서 나는 4%에서 7% 수익 내는 걸로 한 달에 그냥 그러는데 저 사람은 한 달에 200%면 내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남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요. 본인 스스로 자신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최고인 겁니다. 4%도 최고인 거고 대한민국 최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자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익률로도 4%, 7%도 만족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또 꽂혀서 200%짜리 찾아야지 이러고서 다니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텐데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텔스4 배운 것만큼 사실은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슬초가 알려드리는 매매 방법이나 노하우는 굉장히 단순하다. 되게 쉽다. 그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가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거대한 세력하고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의 분석 능력과 그들의 어떤 노하우와 그들의 자금력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좋아져서 지금은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떤 기관보다도 싸게 사서 비싸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간단하고 쉽기는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도 종종 보면서 역시 또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는 이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궁금증은 아마도 보통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하반기 주도 섹터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고수가 됐든 뭐 하여튼 뭐 전문가가 됐든 애널이 됐든 나와가지고서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뜰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 보시면은 놀라운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기사가 나왔거나 미국 시장에서 이미 뜨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하반기의 주도 섹터로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서 뭘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혹시 이 하반기에 좀 그래도 주목받고 관심받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무엇가 될 수 있을까?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2차 전지가 하반기에도 더 갈 것이냐? 지금 현재는 주도 섹터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땡겨서 대장주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대장주가 안 빠진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걔가 쉬어가더라도 그 고점을 뛰어넘으면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주도 섹터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쉬고 있을 때에 지금은 쉬고 있는 기간이니까 고점을 못 넘고서 거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섹터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틈새를 이용해서 새로운 게 뜰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급등락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쉬다가 안 빠지고 있으면 하반기에 걔네가 또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서 본인 스스로 그걸 자꾸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남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하반기 주도 섹터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못 벗어나.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 말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사람들이 보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쉴 때에는 다른 어떤 섹터가 또 움직이겠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경기 침체도 똑같습니다. 10년 내내 침체라고 그래. 항상. 대한민국 20년 동안 침체예요. 내가 여태까지 침체가 아닌 적이라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시장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종합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면은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믿지 마라. 여기가 바닥이다. 이 자리 근처가.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어땠어요? 맞았잖아요. 그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한 번에 절대 못 올라간다.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어디가 고점이에요? 어디가 저점이에요? 경기 침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경기 침체라는 게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매매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돼. 스텔스포 기다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가장 강한 놈만 가지고 매매 조금 하다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뭐 슬립 슬로우로 접근을 해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침체나 외부의 어떤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진정한 투자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보고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지금이 고점 근처에서 못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매매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런 경기 침체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3박 4일의 법칙, 그러니까 고공전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이제 1차를 샀을 때에 그 떨어져 가지고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2차도 매집하냐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고공전투 매매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매매를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의 매매에서 제가 실패한 적이 없다 하고서 이게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바로 이렇게 매매하고 보여드렸었는데 시간의 매매도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째려보고 있던 놈인데 오를 내가 걸어놨는데 안 들어왔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얘가 시간에 의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시간의 매매에서도 들어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장중에 안 떨어졌다라는 거, 급소자리에 안 깼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력이 못 빠져나갔다라는 거, 이 기준을 갖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삽니다. 그럼 보통은 반등이 나와요. 또 하나, 시간의 매매를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했던 거 8%, 10% 올라갔던 종목들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지금 올라가가지고 다음날 거래량 없이 대부분의 상한가를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날 10% 이상 올라서 시작을 하면은 VI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못 팔았던 놈들이나 그 세력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막 쏟아 부어버려. 그래서 시간으로 이 상한가 같다고 좋아하지 마. 그런 애들 빼지 하지 말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시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그런데 3%, 4% 올라간 놈들이 있어. 3, 4, 이런 얘기를 이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3, 4% 중요한 게 다른 건데 3, 4% 올라간 놈들인데 걔네들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3, 4%밖에 못 올라갔어. 근데 걔네가 동시호가 때에 보합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거래량 없는데 없이 그런 거는 잘 보고 매매하면은 단일가 매매도 매매하냐? 잘 합니다. 제가 단일가 매매에서 거의 안 물려요. 단일가 매매에서 왜 안 밀리냐? 이 단일가 매매는 급등을 해가지고서 투자 경고 종목이 발동된 종목들이에요, 보통. 근데 그런 종목들이 세력이 못 빠져나갔어. 세력이 못 빠져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걔네들이 장중에는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해. 근데 전날 거래량이 단일가 매매에서 매집했을 때 엄청나게 매집을 했는데 저점까지 거래량 없이 쭉쭉쭉쭉 내려와. 그 밑을 깰 때도 있어.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박 4일 거의 올려놓습니다. 단일가 매매에서 안 물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공전투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제가 거창하게 기업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금감원 전자공시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다 기업 영업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이런 거 막 보고 그럴 필요까지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 너무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그래도 중장기 가치 투자하려면은 적어도 자기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시잖아요.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는데, 재무제표나 이런 걸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봅니다. 근데 저는,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물론 이런 것들은 살짝 뭐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보긴 하지만,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널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모 대학교 그 강당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단독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온라인 그 증권사 제일 지금 활발하게 거래하는 그 온라인 증권사 애널들 4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애널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끝나고 하는데 이 애널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수천님, 실전 투자를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업 분석만 하는 애널인데 실전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알잖아요. 내가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내가 진짜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당시엔 투자해도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투자한대. 그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좋은 걸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그러는데도, 사실 좀 불편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의 애널들이 그 분석하는 그 리포트의 거의 한 80%는요, 90%는, 얘기하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 기업이 제공해주는 보도 자료를 보고서 첨가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기업이 홍보를 해서 내놓는 걸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업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애널이 그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애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 분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막 기업 탐방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기업 탐방을 저도 그걸 한답시고 그 2000년 초반 때 무지막지하게 코스타 상장사들은 내가 대표들 만나러 많이 다니고 그 장애기업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대표들을 지금도 알기 때문에 회사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가서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들 찾아가면은 주식 담당자밖에 못 만나. 근데 저는 가면 항상 아무리 바빠도 대표이사를 꼭 만나요. 그런 방법이 있어. 대표이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만나요. 왜냐? 내가 얼마를 너한테 투자를 해줬는데 얘기를 해요. 그 주주 저기를 가지고 가.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내가 이렇게 주주로서 이렇게 했는데, 나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표를 만나서 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질려버린 게, 대표회사들이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게 진실된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다 뭐 그냥 화려하게 막 얘기해. 그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야, 최고예요, 최고예요. 나와봐.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부도나고 상폐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안 믿어요. 그래서 아예 기업 탐방도 안 해. 왜냐? 기업 탐방하는 그 자체가 걔네들이 자기네 위주로 다 좋아하는 그것만 내놓고 얘기하지.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때 그 악몽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 중요하게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 가치 투자는 원칙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좌가 3개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계좌가 따로 있고, 단기 투자하는 계좌가 하나 있고, 또 그냥 이렇게 계좌가 하나가 있어요. 2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좌가. 그러면 가치 투자하는 계좌는 사실은 안 봅니다. HTS를 아예 켜놓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왜냐? 단타로 팔았는데 어차피 얘를 여기서 단타해도 가치 투자하는 종목을 이만큼 내렸으니까 여기 단타 하려고 샀는데 그게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치 투자하는 거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타는 팔았는데 쫙 올라가 버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좌를 달리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옛날부터 아예 손대지 않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를 얘기해 드리고 제 원칙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투자에 대한 원칙과 목표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거를 따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3년이었어요. 최대. 지금은 줄였어요. 최대 2년 6개월. 2년 6개월 안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사서 이만큼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100%다. 그럼 100%가 2년 6개월 안에 올라갈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 안에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 팔아요. 그럼 종료해요. 다시 시작해, 다른 걸로. 아니면 걔가 내려오면 다시 들어가든가. 그런데 얘가 못 올라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50%밖에 못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 팔아버립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났어? 팔아버립니다. 마이너스 난 적은 없지만 마이너스가 났어요?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서 중장기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할 때에
꼭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행 투자. 그러니까 단기와 중장기를 병행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로 보고 항상 째려보니까 잘 알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또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단타로도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좌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장기 계좌는요. 그러니까 단기 계좌만 가지고서 매매를 해. 그리고 더 떨어지도 올라가던 장기 계좌는 원칙으로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단기도 극대화되고 장기도 극대화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로 팔았는데 걔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걔는 장기 물량이 있으니까 내비두고 단기로 매매하는 다른 종목을 찾아서 또 매매를 하는 겁니다. 또 급락이 나오면은 다시 또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아마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작정 장기 가치 투자에 대한 것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사서 장기 투자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신뢰성이 확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무지막지하게 급하잖아요. 장기 투자 말로만 돈 있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100억, 200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한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돈 가지고 빨리 불려가지고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장기 투자라고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은 장기긴 장기지만 대신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떤 세력이든지 그 세력을 상대로 내가 저점에 사서 장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기 투자도 응용을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기관 투자가가 있고 외국인이 있는데, 자, 일단 외국인은 하나로 묶고, 기관에는 금융 투자가 있고, 또 뭐 연기금도 있고, 투신도 있고, 기타 법인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을 다 상대로 내가 이겨놓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연기금이 그래도 보니까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더라. 그 연기금을 상대로 내가 맞짱을 떠서 이기고 싶다. 금융투자가 단타를 많이 하니까 금융투자를 상대로 내 단타에서 이기고 싶다. 금융투자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투신권을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투신권. 연기금을 나는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기금. 아무 생각 없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HTS에는,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과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활용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 옛날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 외국인 그림자, 기관 그림자 매매 기법을 할 때에는 원시적으로 다 하나하나 일주일 동안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 계산기로 통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내가 깜짝깜짝 놀래 보면서도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편해졌으니. 그런데 안 해.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안 할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니까 눈여겨서 잘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면은 아유, 우수천이 그 쓰시는 이거 HTS 어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것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셔. 많어.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익숙해 있는 게. 다 나와 있어. 똑같아요. 이거 거의 한 90%가 카피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보면 찾으면 나와. 모르시면은요, 전화 걸면 다 알려줘. 거기다가
자기 거래하는 증권사에다 전화 걸면 다 알려줘요. 그럼 여기 지금 투자 분석란 있잖아요. 여기 있죠. 투자 분석란을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하시잖아요. 나오죠. 이렇게 쭈루루.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투자자별 매매라는 게 나옵니다. 메모 잘 해놓으세요. 나오죠. 거기 옆으로 쭉 가다 보면은 잘 보세요. 투자자별 매매 뭐가 나와요? 평균가 분석. 이거 대박이야. 이제부터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관이 800억을 샀는지 1000억을 샀는지 이 한 종목을 사가지고 홀딩하고 있는지 팔았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8천억을 샀어. 8천억 무료. 근데 나는 1000만 원어치 살려고 그래. 근데 8천억을 샀는데 한 10% 빠졌네. 10% 이상? 근데 원래 10% 빠지면 기관 다 손절하거든요. 근데 손절 안 하는 종목이 있어. 근데 계속 사. 근데 10% 빠진 상태에서 못 올라.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파니까. 근데 기관은 계속 사. 전체 기관이. 시간 지나면 누가 이길까요? 기관이 이겨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8천억을 산 이 기관보다도 10% 이상 싸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히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만 원망하면 되는 거야. 너 뭐야? 투신권, 연기금. 야, 8천억 사가지고서 지금 너 이렇게 손실하는데 못 올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기관 먹살 잡고 따지면 돼요. 이거 옆으로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여기 투자자별 매매 평균가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자 평균가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쭉 가면 최근일이라고 나와 있죠. 순매도 말고 최근일이라고 순매도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순매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도를 한 거고. 자, 순매수로 바꿨습니다. 순매수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전체를 내가 놓고서 맞짱을 뜨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데, 그런데 내가 아까 연기금 이겨놓고 싶다는 분 계셨잖아요. 연기금. 자, 연기금 잘 보세요. 연기금이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허벌나게 물려. 얘네들도. 이거 쭉 보세요. 쭉 보시다 보면 여기 잘 봐봐요. 요렇게 안 물린 것들도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최근일이잖아. 이거 하루잖아요. 요거를 1개월로 해도 되고 3개월로 해도 돼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금융투자가 단타를 많이 해요. 얘네 사고팔고 엄청나게. 주로 금융투자. 투신권하고 연기금은 좀 조금 중기 단계로 가요. 그러면 금융투자하고 맞짱을 뜨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투자만 공략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물린 걸 가지고 매매하면 되잖아. 그 금융투자가 단타는데 한 달 동안, 자, 한 달 동안 얘네가 샀는데 안 빠지는 게 있어. 자, 여기 지금 6.9%가 빠진 게 있는데 하이브가 빠졌네? 그런데 6.9% 거기 7% 손실이야. 근데 얘네가 얼마를 샀냐? 848억 2,700만 원을 샀어. 한 달 동안. 840억을 샀어요? 그리고 29만 5,500주를 샀어? 금융투자가 한 달 동안 800억을 샀는데 나 80만 원 투자하려고 그래. 누가 쫄려? 아유, 얘 더 떨어지면 10% 정도 떨어지면은 누가 이길까? 금융투자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제가 이겨요. 어려워요? 맨날 금융투자 저 새끼들 단타만 한다고 그러고 저 맨날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기관들이 맨날 수입 났다고 그러고 그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박살났다는 소리만 나오고 막 그러는데 기관을 이기고 싶다. 금융투자를 이기고 싶다. 이 방법 쓰잖아요. 지고 싶어도 안 져. 근데 여기서 원칙을 또 지키셔야 돼요. 기관이 샀는데 나는 10% 이상, 금융투자가 샀는데 10% 이상 빠진 것만 공략하겠다. 그런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한 달 동안 안 팔고 있어야 돼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이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 이 산 금액하고 이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근데 며칠 지나도 안 파네? 근데 또 더 사네? 근데 한 8% 빠졌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12% 빠진 것도 있고, 뭐 20% 폭락한 것도 있고, 연기금도 20% 폭락한 것도 있고, 가관도 아니에요, 쟤네들도.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 기업 분석도 못하고,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기관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기관이 잘하는데 몇백억, 천억, 이천억, 삼천억씩 투자를 해서 안 팔고 있어. 근데 계속 사는데 계속 떨어지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외국인이 계속 팔아. 근데 기관은 계속 사. 그러면 자, 800억을 아까처럼 팔았는데 한 달 동안 나는 한 800만 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8% 이상 빠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 안 팔고. 나도 버텨.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거를 차트를 보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라운 기술이 있잖아요. 위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이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기관은 여기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그 금융투자는요. 몇 프로? 그러면 얘네가 한 달 동안 다 꼭다리 샀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안 깨려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그 안 깨려고 이거 다 알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다 알죠? 그러면 얘가 더 내려와가지고 한 8% 정도, 요 정도 되면 8% 정도 나오는데 캔들의 급소전인데 안 빠지고 있다? 그럼 나는 금융 투자보다도 그냥 한 8% 싸게 들어가서 한 7%만 먹고 나올래.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 어려워요? 아, 이거 쉬운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거는 800억을 산 연기금이 됐든 금융투자가 됐든 걔네들보다도 나는 더 캔들의 급소자리를 보고서 더 싼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서 단기로 수익 내고 나온다. 걔네보다 더 빨리 먼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다. 이거에 그거 단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하셔도 돼요. 더 떨어져가지고서 바닥에 안 팔고 있는데 내려왔다 그러면 사서 가져가면 걔는 반드시 올려놓는다니까요. 나중에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금융투자를 상대로 내가 싸운 거고 3개월을 놓고 봤을 때의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연기금과 맞짱을 떠서 이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 연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개월을 3개월로 바꾸셔요. 이렇게. 그럼 3개월 동안 연금, 이거 뭐야? 15%가 빠진 게 이렇게 있잖아. 셀트리온. 그런데, 자, 봐봐요. 셀트리온이 얘네 순매수한 게 장난이 아니야. 이거 천억을 넘게 샀네? 3개월 동안 1,000억? 그 자사주도 매집하네? 그러면 12% 평균가 대비 15%, 대비율 9.2%. 한 10% 이상 빠지고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돼? 저점에 있는데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 1,000억 산 놈이, 진짜 급하지. 내가 뭘 여기서. 아, 그렇잖아요. 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됐든지 내가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 다 단타 좋아하실 거야. 분명히 보면. 다 단타라고 써 있어, 지금 보니까. 이거 전부, 첫 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솔직히 단타 좋아하시는, 이 방법으로 내가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일주일 동안 기관이 연락이 샀어. 기관 전체가 샀던 했던 기관 전체를 내가 맞짱 뜨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여기 기관 있잖아요. 개인 기관 여기. 기관 전체. 이 기관 전체를 눌러놓고서 내가 얘네들하고 맞짱을 뜨고 싶다. 그러면 얘네가 단타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매집한 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이 0%거나 마이너스 있는 놈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사고 있는데 0%나 마이너스 아니면 1%. 근데 안 팔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팔고. 안 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는 안 팔고 더 사든지 올려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걔네를 차트를 딱 띄워놓으란 말이에요. 그 차트를 띄워놨는데 안 빠지고 있는 자리가 우리가 익히 배우고 알고 있었던 급소 자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거잖아, 이게. 어차피 기관이 800억 물려있고 1000억 물려있고 차트 봤는데 어차피 또 바닥이야. 근데 빠지지도 않아. 근데 팔지도 않아. 그 뭐가 두려워요? 기관이 두렵지. 내가 왜 두려워?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을 내가 어떤 기관으로 잡느냐, 어떤 세력으로 내가 맞서서 싸울 것이냐, 그거를 선택해서 단기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중장기로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몰랐던 것 뿐이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천님,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수를 만나봤지만은 저렇게 실전적인 걸 디테일하게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볼수록 정말 어떻게 저걸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전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내가 책 보고 배웠거나, 방송 보다가 배웠거나, 매 실패만 하다가 깨졌던 사람이 그냥 나는 매매할 자신이 없어. 실전 매매할 자신이 없는데 말은 할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디테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전, 저는 지금 34년째 쉬지 않고 매매를 한 사람입니다. 34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었다라는 거는 며칠 혹은 뭐 어쩌다가 뭐 한 달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나 매매를 중단하고 쉬는 거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선물이 와요. 진짜로 지금도. 어제도 왔어. 그러니까 별걸 다 보내줘. 매달 보내줘. 매달. 수수료를 워낙 많이 내셔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증권회사에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모 증권회사, 그때 2000년 초에 내가 한 증권회사를 먹여서 그 지점 하나를 제가 먹여 살렸다 보니까 거기에 약정이 제가 80%를 했어요. 넘게. 나 혼자서. 그때 당시에. 99년, 2000년도에. 혼자 사고 팔고 한 게. 미쳤지, 내가. 그래서, 그때 갔더니 뭐 별걸 다 줘.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냉장고, 뭐 별걸 다 줬어. 그러니까 진 사람이 갔는데 지점장하고 쫙 나와가지고서 인사를 다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 왜 그러냐. 원래 고객들이 오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잘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선물을 보내니까 이거 왜 보내는 거냐고. 그래서 오래된 고객은 다 이렇게 다달이 보낸다. 그랬더니 이 방송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겠네. 근데 어찌됐든 오랜 실전을 통해서 검증해낸 겁니다. 그 검증해낸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실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을 통해서 검증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들은 매우 안전한 겁니다. 지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 달에 제 썼으면 30% 평균적으로 200% 수익을 내신다는 그분도 특별한 매매 방법이 단기 매매를 주로 하시는 건데, 그 단기 매매를 가지고서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방법이 결국엔 고공전투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 원칙을 모르고 잘못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고공전투에서. 근데 고공전투의 비밀을 알면은 그것만큼 쉽고 빠르고 단순하게 수익을 내는 기술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매매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하는 매매 방법이 몇 가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 방법들도 하지만은 가끔 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유롭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들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 또 하나, 내가 그러면 외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끝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외국인을 다
하루하루 산 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서 들어가서 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3개월 동안 얘네가 무슨 종목을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데 이제 삼성전자 무지막지하게 사려는데 6% 수익 났고 SK 하이닉스 뭐 한 15% 났고 쭉 내려다 보면 외국인도 손실난 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쭉 내려오면 이렇게 거래 전개돼가지고 허블나게 손실난 것도 나와. 이렇게 샀다가 물려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이렇게 손실난 거 46%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여러분 손실 안 난다고 천만의 말씀이 무지막지하게 얘네들도 손실 많이 내요.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세뇌당하느냐. 개인들은 팡팡 깨지고 기관들은 맨날 수익 난다고 신문에 보면 나와요. 기관들이 산 것들은 평균 뭐 수익률이 막 나와. 근데 개인들은 맨날 마이너스야.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기관은 다 손절해버려.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다 손절이야. 이해가 되시죠? 손절하고 수익 난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다 수익이야. 이 밑에 손실 난 거는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손절하고 손실 나는 거 되게 많아요. 기관도. 그런데 기관이 손절할 칠 때를 잘 보란 말이에요. 거기가 또 바닥이야. 잘 보면. 그러니까 기관도 기술적인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제 동기나 후배도 지금 기관 거기에 있는데 보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저기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매매를 하면은 이런 이제 예전에 이 외국인 그림자 매매 기법을 제가 온라인에 이렇게 세상에 공개를 할 때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다니까요. 그 펀드 매니저가 저거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해서 아니 보니까 이렇게 사고 팔더라 얘네가 쟤네 보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팔고 이런 방법으로 사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그 검증을 해서 수익이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얼마든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몰랐을 때는 내가 모르니까 뭐 지고 또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기관을 상대로도 내가 얼마든지 매매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가지고 수익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찾아보면은요, 제가 하나만 딱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기관들이 예전에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실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전으로. 한 종목을요. 왜 제가 그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마침 스텔스 4 자리였고, 그때 마침 기관이 얼마큼 손실이 나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올라간 장면이고, 요거 눈에 한번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는 이때 이거를 기록할 수 없어서 그때 작년에 제가 이거를 그때 해놓은 거예요. 들어갈 때. 잘 보세요. 이때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24%야. 거래량도 없는 종목을 8만 주를 사들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냥 막. 근데 야금야금 계속 사는데 손실이 24%야. 얼마나 불쌍해. 근데 사. 그런데 마침 이때 가격을 잘 봐봐요. 얼마요? 55,700원. 저 자리 밑에 들어가면 내가 왜 안 물린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스텔스 4.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55,000원 밑에서만 난 더 55,000원 이 밑에서만 들어가면은 안 물린다. 절대 안 물린다.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순식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네? 25%를 순식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한 2, 3개월도 안 돼서. 근데 저기가 단기 고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캡쳐놨을까? 장중에. 단타는 말아야 되나? 왜 팔았어요? 거기가
캔들의 급소자리였던 그 매도 급소자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접목이 되는 겁니다. 캔들과 거래량 법칙,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이게 다 한 몸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로 가르쳐 드렸지만은 이게 결국에 하나로 다 통합이 돼서 단순화, 그 단순함을 통해서 매매에서 수익을 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배우시는 겁니다. 사실 저렇게 검증한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상 이렇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방법을 잘 동원해서 지금도 이제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씩 찾아 재밌잖아요. 근데 모를 때에는 답답하고 진짜 예전에 우리 공부 안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늘이 노랗잖아.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박사가 됐어. 그냥 앉아서 내가 대충 이렇게 봐도 아 저거는 올라갈 종목, 아 저거는 못 갈 종목 이거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공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누가 추천한 종목이든지 아니면 누가 저기 했던 종목이든지 보고서 바로 들어가거나 바로 대응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만 넣으란 말이에요. 관심 종목에 넣고서 딱 보고 나서 차트를 보고서 얘를 스테이지 4로 들어갈 것이냐 3B 슬로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방법으로 외국인과 그림자 매매 기법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배우시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고공전투라든가 또 다른 단기 매매로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재수 없으면 한두 종목 물릴까 말까 해요. 이 방법들을 잘 쓰시면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 1,000억을 산 놈이 불쌍하지. 저 10%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야. 언젠가 올려놓겠지. 10년이 걸리던.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은 아마 매우 안전하게 계속 대응들이 잘 되실 겁니다.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벌써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단기 매매를 조금 현란하게 빠르게 하는 매매를 배우실 텐데 그 놀라운 것을 아마 잘 숙지해 두시면은 지금까지는 조금 중기적 그리고 또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안전하게 매매를 한 거라면은 전업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전업 투자를 꿈꾸고 계신 시청자분이라든가 그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리는 그 매매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스스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굳이 외부에서 종목을 찾지 않으셔도 매우 여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계속 수익들이 잘 나실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늘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마인드는 부정적인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서든지 희망이라는 게 있었구나. 남들이 봤을 때 다 부정적이고 의심스럽고 다 어렵고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항상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그 모든 것들은 반전인 겁니다. 그 반전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오늘 하루 들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내일부터 바로 클릭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적어도 2, 3개월 이상은 검증을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을 하면서 확신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저분처럼요. 준랜드입니다. 저분이 준랜드인데 저렇게 한 달에 30% 200%인데 그 정도까지 낼 수 있을 만큼 검증이 됐을 때에 매매하기 시작하면은 물리지 않고 수익을 계속 안전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배웠어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못 내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원칙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한테 무언가 잘못된 다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검증해서 승률이 나온다.
이 정도 매매 승진이 나온다. 그 확신이 들 때에 실제로 투자해서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물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평생 직업으로서 안전하게 계속 대응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날도 더운데 집중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슬초였습니다.